영양 만점 투자 아이디어들 채워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홍당무는 매일 저녁 7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투자 정보들 또 한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를 다뤄보기 전에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바로 짚어보시죠. 오늘의 증시입니다. 오늘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한 가운데 여전히 중동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있죠. 이 불확실성 변수 속에서 시장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 0.9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584.18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3% 소폭 오르면서 83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오늘 전문가님을 모시고 다뤄가 볼 건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확실성 변수 속에서 4월의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만큼 또 남은 4월의 방어 전략부터 해서 손실을 메꿔갈 시장 투자 전략까지 필요한 시점이겠죠. 여러분의 매매 승률을 끌어올리고 또 확실하고 명확하게 수익의 슛을 날릴 수 있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이무학 감독님이신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전술부터 가이드, 노하우, 꿀팁 같은 경우 이 시간을 통해 다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서 그러한 내용들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홍당무 리그를 펼쳐보기 전에 오늘 방송에 출전하는 10개의 선발 명단의 기준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전문가님은 이 선발 라인업에 해당하는 10개의 종목을 선별해 주십니다. 그런데 각자 맡은 롤이 다르거든요. 수비수부터 해서 미드필더, 공격수, 리베로까지 각자 시장과 흐름에 맞게끔 이 경기장 상태에 맞게끔 종목들을 롤에 배치를 해주시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롤이 나눠지는지 그 이야기도 전문가님과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선발 라인업 과연 어떤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수 포지션에는 2개의 히든 종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공항이 2주 전에 이어서 또 한 번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FST가 또 새롭게 공격수 라인업에 자리하게 됐는데요. 어떠한 매매 전략으로 임할 수 있을지, 매매에 임해야 하는지 그 내용도 전문가님과 다뤄가 볼 거고요. 또 수비수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애경산업, 세반전지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지난주와는 새롭게 다 바뀐 종목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비수 자리에는 휴젤, 한국콜막, 기가비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비수 롤을 맡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건강한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듯이 지난 세 종목과 똑같은 종목들이 이어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종목들의 추가적인 새로운 전략까지, 매매 전략까지 이 시간을 통해 그 해결책 함께 체크를 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우리 감독님과 왜 이 경기를 임해야 하는지 그 결과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수익률표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공략들 종목들 중에서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 세 종목이 있죠. 플리토 같은 경우 134%, 스맥은 도합 140%의 누적 수익을 달성했고요. 알테온젠 같은 경우도 이 플리토와 스맥의 뒤를 이어서 137%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큰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IMT 같은 경우 최근 시장에서 또 불같은 수익을 뽑아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경기의 MVP라고도 뽑아주셨는데 IMT 같은 경우는 진입가 보시면요. 4월 3일에 진입을 했는데 단 3거래일 보유하면서 5일에 청산자이 챙겨주셨고 무려 41.2%의 수익까지 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스템, 사마전기, 시노펙스, 기가비스로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본으로 챙겨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또 전략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고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홍당무 리그 바로 출발해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확실성 변수들이 또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부터 해서 손실을 메꿀 그런 수익의 슛을 날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까지 이 시간을 통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감독님 모셔봤는데요. 바로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선거 잘하셨죠? 네. 그럼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4월 달 장세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네, 세린 메이 5월 달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격언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어느 달에는 뭐 증시가 올라가고 어느 달에는 증시가 내려가면 이게 얼마나 뭐 매매하기가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는 그냥 낭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때마침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막 올라갈 때는 뭐 그런 얘기가 좀 안 들리다가요. 꼭 떨어지면 맞다. 그때 그랬지. 세린 메이가 맞나? 그죠? 암은 없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아무튼 지금 장세는 그만큼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한 발짝 여러분들 수익률에 더 다가가고자 오늘도 위너 11 종목을 또 구성해 왔고요. 좀 텀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총선 때문에 우리가 선발 명단을 바꾸지 않고 2주 동안 달려왔는데 그 결과물 또 같이 한번 보시고요. 또 이번 지난 경기는 지난 경기고요. 스포츠는 지난 경기 보는 것만큼 재미없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이번 주 다시 또 새로운 선수들을 구성해서 어려운 장세를 뚫고 나가서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종목들, 골이 여러분들 수익률과 또 직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1시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짝 튀어오르는 그런 테마 종목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또 강하게 계속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주시는 분이니까요. 전문가님의 가이드 또 하나씩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경기장 상황부터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러면서 좀 난조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전문가님, 네. 경기장 상황 체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거 막 비나 막 이렇게 정말 경기를 못할 상황이 되면 경기 취소를 하잖아요. 네.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최근 같으면 우리도 네. 오늘 일정을 다음 경기를 미루면 좋겠는데 주식시장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경기가 말 그대로 천둥벼락이 쳐도 경기는 진행이 되고요. 네.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도 우리는 경기장에 나서야 합니다. 자, 경기장 컨디션은 지금도 말씀 좀 드리지만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이거 지금 이상한데 라고 말씀 좀 드렸던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첫 번째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작년 연말에 뭐 연말도 아니고요. 한 10월까지, 10월, 11월까지, 늦 가을까지 장이 미국 증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5%대로 치솟으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이걸 이제 좀 잡았나 싶었는데요. 최근 뭐 지난주 CPI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또 소매 판매까지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고용은 뜨거운 거는 알겠는데 인플레가 이러다 보니까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좋아도 문제야. 네, 노동도 고용도 좋고 우리도 저렇게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좋은 상황을 골디락스라 그러죠, 그죠? 너무 뜨거운 것도 좋지 않고요. 항상 인플레와 후폭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스프 골디락스가 증시에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금 스프는 뜨겁습니다. 입천장을 딜 수 있겠죠. 디는 게 바로 인플레입니다. 인플레가 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다 보니까 지금 이 국채금리가 지금 치솟고 있고요. 안 될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요.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또 이란 여기에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잘 마무리는 될 거는 같은데 계속 이게 좀 뒤가 캥긴단 말이죠, 그죠? 워낙 좀 종교적으로 이게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항상 이렇게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는 이 유대교 또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라도 참 가만히 있을 이 막 나라들이 아니죠, 그죠? 그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 좋을 때는 묻힐 수 있는데 이게 안 좋을 때는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증시가 시원하게 좀 반등을 나오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보시면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튀진 않아요,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인플레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또 여기에 이제 연준 의원 발언, 또 파월 어제 발언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자기네들도 계속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나올 때마다 자꾸 말을 수정을 해버리니까.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연준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과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점, 주주들과 기업도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소통이거든요. 공감대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미스가 나고 엇박자가 나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여기에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가가 좀 안정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내려놓자. 그래도 제가 뭐 이런다고 뭐 전쟁이 날게 안 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생각할 때는 일단 다른 것보다 여기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다른 지표를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실 때 신경 쓸 부분은 한 10% 정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나머지는 여기 환율 그리고 이러한 그 국채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좀 아킬레스건입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환율 1,400원이 왜 무섭냐면 우리는 환율 공포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400원대를 언제 뚫었냐면 어제 코스닥이 폭락한 이유도 뭐가 막 되게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 공포. 과연 다락방에 몽달 귀신이 있을까? 여기 이런 공포죠. 그죠? 몽달 귀신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IMF 때 환율이 1,400원 위로 치솟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금융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1,400원으로 치솟았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 미국이 이제 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0.5를 인상하는 게 말이 돼? 한 번에? 한 번에 0.7을 인상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보폭을 크게 한다고 이렇게 놀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증시, 우리 환율 역사상 딱 이번까지 딱 4번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연한 좀 공포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환율도 마찬가지로 공포스럽긴 한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환율 1,400원대로 올랐을 때는 바닥에서 이렇게 솟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최근 1, 2년 동안 계속 환율 1,300원대 살고 있었어요. 그죠? 1,300원대 살고 있다가 그게 이제 라운드 넘버 13이나 14나 1,400원대 공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1,000원대, 1,100원대에 살다가 갑자기 1,400원대 왔으면 이거는 주식 다 접어야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도망가야 되는데 1,300원대 우리는 살고 있었는데 1,400원 왔다고 이게 뭐 천지개벽할 뭐 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인플레가 급격하게 온 게 아니라 이미 코로나 때 이후에 이렇게 서서히 올라왔던 게 이제 잡혀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너무 막연한 공포감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장 컨디션이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안 좋은 상황임에는 맞지만 일단은 경기를 못할 만큼 이게 뭐 우리가 뭐 정말 뛰지 못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 비가 좀 그치고 어느 정도 날이 개이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원달러 환율도 저는 1,400원 위로 크게 점프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오늘 무엇보다 좀 손실이 요새 좀 크셨던 분들은 오늘 이 선수 출전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좋은 전략들 좀 세워 보시고,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막 선수랑 또 잘 뛰는 선수랑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빠른 선수들 위주로 수비에 치중하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구성해 왔으니까 수익률 회복에 좀 힘쓰시는 4월 세리 메이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4월 중후반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매 판매 고용 지표들이 연이어 좋게 나와주면서 이 되레 호재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그나마 유가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공포와 경계감 속에서 고금리, 고환율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뛰지 못하는 경기장 컨디션은 아니다.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신 만큼 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그 속에서 더 경기에 잘 임할 수 있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전략으로 함께 매매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가이드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도 수익의 꽃 내보시고요. 메린 메이 두려워하지 말고 5월까지도 계속해서 수익 랠리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그래도 오늘 좀 공격수 포지션에 많은 종목들을 투입을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종목들을 데려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선수 명단을 좀 보시면 일단 히든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는 것은 그만큼 좀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좀 에이스, 조커 어. 같은 카드는 경기 직전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네. 히든 종목들은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종목명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명단부터 여러분들한테 공개된 명단부터 하나 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비수는 거의 빼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골을 먹질 않았거든요. 네. 최근 우리가 2주 동안 방송을 못했잖아요. 네. 4월 3일 날 방송을 하고 10일 날 쉬고 오늘 방송을 하는데 그동안 코스닥이 얼마나 빠졌게요? 2주 동안 코스닥이 한 8, 9% 폭락이 나왔습니다. 와.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지수가. 8% 폭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종목 평균적으로 한 15%는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평선을 깔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장이 폭락할 줄 알고 뽑은 건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비는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기용할게요. 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비수는 휴젤입니다. 네, 아주 든든한 이 백을 봐주는 종목이죠. 자, 기관 매수가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뭐 기관 매수를 셀 필요도 없을 만큼 연속적으로 기관이 외국인 매도를 좀 받아내면서 이번 하락장에서도 21선, 5일선, 11선 정배열로 꼿꼿하게 차트 잘 세워주고 있으니까요. 네, 휴젤 모멘텀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럽, 중국 올해 2월달 미국까지 이 보톡스와 관련한 이 신약 물질을 FDA 승인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나라입니다. 올해 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 좀 드렸죠. 보톡스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50%를 뚫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올해 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재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좀 독단적으로 도가청청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초보자들은 주식을 책으로 배우신 분들은 와 주식 떨어지면 주식 하락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방어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한답시고 뭐 옛날 전력주들, 통신주들 뭐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는 우리가 안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프다고 약 안 먹을 수 없고 우리가 뭐 밤에 불을 안 켤 수 없고 우리가 전화 안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거든요. 씀씀이를 줄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력 경기 방어주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경기 방어주는 옛날처럼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실적 기복이 없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가야 되고요. 휴재를 좀 말씀드리겠고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도 그러니까 좀 공통 분모가 있죠. 요새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보셨죠. 버티거나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피부 미용, 에스테틱 장비주들. 그죠? 에스테틱 장비주들 뭐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용 관리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경기가 아무리 안 좋고 전쟁이 나도 이뻐지는 이 사람의 욕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딱 뭐예요? 지금 막 물가 뜨고 경기 안 좋고 전쟁 나고 그러는데도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 화장품, 미용주들, 소비주들. 화장품, 에스테틱 장비주들 이거 아까 말씀드린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대는 좀 많이 변했지만 이러한 종목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아주 훌륭한 수비수가 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나 이 LG생활은 주가가 못 가잖아요. 과거에 혹시 연어 혹시 어떤 거 좋아하시죠? 연어 일단 드시는 제일 유명한 연어가 뭡니까? 어디산 연어? 노르웨이? 그렇죠. 노르웨이산 연어죠. 유럽에서 최대 이 연어 생산국이 노르웨이입니다. 네. 우리 딱 어디 보셔도 노르웨이 막 딱딱 써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 2010년도 전에는 중국이 노르웨이 연어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나라였어요. 네. 근데 중국 아시죠? 우리나라 사드도 그렇고 니네 거 안 먹어, 니네 안 가, 니네 거 안 사 하면 전 국민이 다 공산국가답게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반체제를 외치는 어느 한 학자가
노르웨이에서 이 노벨상 시상을 하는데 네. 그 중국 그 반체제를 외치는 학생한테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화가 났죠. 니네 연어 안 먹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요? 노르웨이 수출량이 70%가 급감했습니다. 이 연어들 다 어떻게 해요? 난리 그래서 나는데요. 이 노르웨이에서 전 세계로 이제 매출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 다시 명실상부하게 노르웨이 연어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식탁에 올라와 있죠, 그죠? 중국에 제가 화장품한테 바랬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중국의 보따리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면세점 매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전 세계를 봐라. 왜 중국에만? 그래서 중국에 결국은 몰두했었던 아모레, LG생건 같은 기업들은 매출이 작년에도 반토막 났고 주가 박살났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중소형 ODM 업체들 그리고 말씀 좀 드렸던 이 우리나라 이 인디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업들 중국 매출 비중 3%에서 5%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도 이제 중국의 이 소비에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물론 아직도 1위이긴 하지만 옛날만큼 막 7, 80% 중국 몰빵이 아니라 중국 한 50%, 미국 30%, 베트남 한 10% 이런 식으로 수출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보시면 좋아요. 한국콜마도 그러한 관점에서 수비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공격수 히든 종목 중에 화장품주 얘는 수비수고요. 장 빠질 때 안 빠질 종목이고 공격할 화장품주들 시총 작은 애 하나 끌고 왔으니까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도 주가가 한번 올랐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방송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비수로 말씀드렸는데 방송 다음 날 주가가 18%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가서 김민재가 헤더골을 넣은 거죠, 그죠? 최전방 올라가고 그냥 다음 날 바로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올라갔었던 자리 그대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또 시장이 발목 잡고 내리니까 또 끄집어 내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는 더 안 내려갈 것 같죠, 그죠? 네, 다시 김민재가 맨 끝으로 와서 최종 수비를 다시 보다가 다시 코너킥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너킥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가 공격하는 상황. 우리가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지수가 뭐 5%, 2%든 1%든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반등을 주는 상황. 우리가 공격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또 최전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비스도 다시 한번 좀 골 넣는 수비수가 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기가비스 오늘 수비수로 한 번 더 믿고 보는 수비수로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라는 기간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8%의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비수들은 정말 그야말로 든든하게 뒷문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정말 때로는 트렌디하게, 때로는 시장을 넓게 바라봐 주시는 만큼 시대에 적합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화장품줄 공략을 해주시면서 그러한 미용 관련주들로 수익 내주고 계시고요. 또 수비수에 있더라도 정말 코너킥과 같은 기회, 찬스를 잡으면 여러분 골도 충분히 내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비스 같은 경우가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코너킥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또 공격을 해서 수익까지 내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이러한 종목들, 전략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좌측에 나가고 있는 이러한 10개의 종목들 중에서 수비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3종목 살펴봤는데요. 수비수 외에도 다른 종목들의 전략도 추가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은 어떤 종목 또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이제 미드필더로 좀 올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제 공수를 능란하게 오갈 수 있고 공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수비수로 공격할 때는 공격수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미드필더 종목은 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애경산업. 네, 또 화장품 쪽으로 제가 오늘 3개나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좀 이렇게 시장에 노이즈가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도 노이즈가 있을 때는 조금 잘하는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실한 선수들을 좀 많이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클 때는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막 이 노이즈의 중심에서 막 위로 아래로 막 흔드는 종목보다는 약간 좀 성실한 종목, 실적 꾸준하게 내주고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군으로 포트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경산업 화장품주들 한 번 더 포트에 넣었고요. 오늘 화장품 선수가 3명입니다. 수비수는 아까 말씀 좀 드렸죠. 한국콜마, 미드필더는 애경산업, 그리고 공격수 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애경산업은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 LG생건 그리고 3대 이제 애경도 이제 생활용품 쪽과 좀 결부돼 있긴 하지만 화장품 예전부터 이제 과거형으로 보면 3대죠. 가장 좀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꼭 잊지 않고 3대로는 좀 껴줍니다. 그죠? 양대라고 해도 뭐 무리는 없겠지만 애경까지 3대를 껴주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 중국의 사드 사태 보복 이 조치 이후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망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치 이 1세대 폰대 피처폰 시대에 1위를 기록했던 노키아의 몰락, 스마트폰을 무시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 모토로라의 몰락 이런 걸 봤듯이 화장품 쪽에서도 이 매출처 다변화를 신경 쓰지 않았었던 대기업들이 1위의 자리를 이제는 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2, 3위들 그리고 하위 그룹들의 약진이 좀 돋보이는 이 올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애경산업은 지금부터 이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작년 실적을 확인하고요. 작년에도 못 믿었어요. 야, 너라고 뭐 틀려? 못 믿어. 애경도 못 믿어 하다가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보이시죠? 빨간불 다다다다다다다 들어와 있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LG생건하고 아모레는 역풍을 맞았는데요. LG 애경산업은 중저가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고가잖아요. 뭐 광고비 엄청 쓰고 설화수인데 애경산업은 보시면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에서도 좀 싼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샤워메이트, 미국에서는 샤워메이트, 우리나라에서 이 샴푸에서도 케라시스가 이렇게 비싼 화장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용. 그러니까 지금 소비는 중저가 이러한 그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이 많이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경산업 3대 기업들 실적 작살날 때 혼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애경산업 실적 볼게요. 작년에 영업이 610억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그죠? 매출 6천억에 영업이 600억. 시총이 지금 4,800억, 5천억도 안 됩니다. 저는 시총 최소한 6천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죠, 그죠?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사주를 작년에도 100억이나 샀는데 올해 또 100억 또 사준대요. 그리고 현금 배당도 580원. 작년에 310원 줬는데요. 이번에 580원으로 배당금도 많이 줬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 3년간 3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저 PBR주에 대한 열기가 식었는데요. 올라갔다가 식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쪽만 봤던 거예요. 이 금융주들, 은행주들, 뭐 일부 지주사 종목들, 자동차주들. 근데 보니까 이런 그 중견 지주사 종목들도 배당 이제부터 확대한다고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함몰돼서 이쪽에 이 시세를 못 봤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고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뒤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을 지금 사는 건 뒤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그때 시세를 못 받았었던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가 올 수 있으니까 양수겸장 너무 좋네요, 그죠? 주주환원 정책 플러스 실적 개선, 화장품 이렇게 해서 미들필더 종목 애경산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격 진영에서도 또 수비력에서도 빠짐없이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겠죠. 즉 팔색조 같은 종목일 텐데 이 미드필더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소음이 난무하는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참 중요할 텐데요.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 그리고 애경산업과 같이 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종목 2개를 또 소개를 해주셨고 나머지 한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또 방송 마지막에 공개를 해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 공격수 종목들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도 다시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장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런 곡소리 나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IMT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방송에 MVP로 또 뽑아와 주셨는데 이 종목 단 3거래일 만에 또 41.2%라는 큰 수익을 빠르고 확실하게 내주셨습니다. 우리 또 시장에서 뜨거운 HBM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같은 종목이 또 오늘 히든 종목으로 소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공격수들도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네. 우리 또 지금 공격수의 4명이나 네 네. 종목이나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또 어떤 종목들 뽑아와 주셨을까요? 네, 공격입니다. 네. 화끈한 축구 보여드려야죠, 그죠? 여기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수비수 놓고 하면 방송하는 의미가 없죠, 네. 그죠? 그래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 종목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공항 한 번 더 믿고 한번 기용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행, 뭐 항공,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해도 되나요? 유가가 지금 저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항공주들은 바람 잘 날 없어요. 조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오고 이제 엔데믹 오고 이제 조금 여행객 수요 늘고 이제 이 여객선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 수요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때 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편안한 날이 없네요. 근데 한국공항은 유가랑 상관이 있나요? 유가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업은 비행기를 띄우는 기업이 아니라 비행기가 땅에 왔을 때 제반 업무를 하는 기업이에요. 비행기가 떠 있을 때는 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진 계열이고요. 항공 운수 보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려오는 착륙하는 순간부터 뭐 주유도 급유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비행기 공항에서 이제 이런 거 또 탈 수 있게끔 만드는 요 계단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가서 딱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실적이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요. 지금도 날씨가 이제 많이 더운 날들이 많은데 항공주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이 북적북적 거릴 때 유가와 상관없는 기업들 한국공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공항 쳐다도 보지 말자 여행주들 최근에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뭐 또 M&A 매각 이슈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또 퐁당 밑으로 빠져버리고 항공주들은 이륙도 한번 못 해보고 추락해버리고 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 유일한 공격수로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반도체 쪽 좀 보시면 FST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날카롭죠? 지금 거의 옵사이드 위치까지 나가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 최종 주가가 많이 최전방에 최전방 지금 급등 골키퍼와 지금 거의 신고가 라인대와 지금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내려앉을 때는 이렇게 아싸리 강한 종목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급등할 때 급락하는 종목을 하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와중에서는 이렇게 매기가 확 쏠려 있는 종목들. 그렇다고 뭐 초전도체 이런 테마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좀 실적 베이스나 앞으로 성장 기대감으로 말씀 좀 드리는 주도 업황. 지금 주도 업황이 어디입니까? 두 가지 섹터가 있죠. 그죠? 2차 전지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올라도 빠집니다. 걔네는 안 가는 거고 반도체 그리고 전력. 그죠? 전력주들을 어제 많이 빠졌다 오늘 다시 반등을 주는데 그런 거는 이제 서브 업종이고요. 종목 시총도 사이즈도 작고 종목 개체수도 작은데 얘네들 반도체는 정말 여기다가 붙여두면 여기다 붙고 여기다 붙이면 여기다 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만하고요. 그죠? 덩치가 제일 시총 1, 2이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저는 업황의 순환만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ST EUV 공정단이 이제 펠리클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직 개발이 됐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HBM 공정단에 들어가는 장비가 한미반도체 이런 소수의 기업 말고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CXL 있어요? CXL은 아직 대기업들도 안 만들었는데 없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뭐 지금 파생돼 있는 예를 2차 전지 때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 막 주가가 막 급등했을 때 별의별 종목들이 다 2차 전지 한다고 다 올랐었잖아요. 그죠? 폐배터리가 관련해서 또 뭐 충전소 관련주들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기술들 그죠? 대표적인 전고체제죠. 이런 거 뭐 음극재, 뭐 무산화수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반도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ST에서 뭐 개발이 양산이 됐다고 지금 썰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펠리클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마스크가 개당 한 5억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노광단에서 이제 반도체를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는데 그게 한 5억 정도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액정에 필름 왜 씌우시죠? 필름. 보호하려고요. 그죠? 야, 액정 깨지면 난리 나니까. 내 돈 너무 비싸잖아요. 네. 한 30만 원 하잖아요. 네. 시간도 많이 들고. 음. 그래서 깨지지 말라고 액정 씌우는 거잖아요. 음. 자, 이 펠리클 포토마스크도 EUV 공정단에서 하나 5, 6억 정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아무리 진공 상태로 하고 아무리 뭐 공정단에서 이 우주복 입고 가갖고 막 한다 하더라도 먼지가 끼고 열이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망가지기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 펠리클인데 이게 하나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4천만 원짜리 끼우면 이거 5억짜리 고장 안 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아직 안 됐는데 이 회사가 지금 거의 양산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 어디 있죠? EUV 공정에서 슈퍼을 ASML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이 미쓰이 화학이라는 기업에서 펠리클을 만들어서 ASML에 납품을 해요. 얘가 네. 좀 이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좀 만들어서 국산에 성공을 해서 차후에 우리나라 기술력도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의 수출 제한 때문에 우리가 소부장을 많이 키워내고 일본의 이 수입 비중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 주식은 특히나 국뽕 있는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국뽕, 우리나라 최초 양산 성공, 뭐 따라잡았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FST 펠리클에서 국뽕 기업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 공격수에서 뭐 일단 뭐 이 정도 주 종목 정도 보시고 히든 종목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 관련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한국공항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또 강하게 몰리는 종목에 우리가 좀 화끈하게 진입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 우측 보시면요. 테마주 이런 게 아니라 성장성의 기대감, 그런 게 베이스가 되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시면서 FST 또 들고 와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필승 전략 계속해서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찍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당무 리그의 선발 명단을 자리하고 있는 이 종목들 중에서 3개의 히든 종목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3개의 히든 종목 또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히든 종목도 바로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관련해서 IMT를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보시면 IMT 반도체 필수 공정입니다.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는 무조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붙어야죠, 그죠? 여기 붙어주고 삼성전자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EUV, HBM 이런 거 붙으면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평선, 수렴. 이거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평선이 하나로 모이면 둘 중 하나가 된다. 뭐다?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둘 중 하나로 방향을 쓴다. 네. 그래서 아래로 튈 것 같으면 제가 갖고 왔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자살골을 넣을 줄 갖고 왔겠죠, 그죠? 네, 역시 가서 골을 넣었습니다. 위로 바로 튀어주면서 우리가 이 시점 방송 다음 날부터 시작해갖고 4월 5일 날 상한가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경기 때 MVP, IMT였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왔어요. 다시 한번 공격해도 될까요? 아니요. 네, 일단은 한번 힘을 썼기 때문에 체력이 방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격수에서는 IMT는 좀 더 쉬면
뭐 다다음 주쯤 좀 충분한 휴식을 갖고 와야 다시 한번 공격수에 넣어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들 뭐 45%, 35% 이런 인증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이 방송 때는 여러분들의 이 쓰시는 아이디들이 이 화면에 좀 보시면서 좋은 수익률 여러분들 계좌에 팍팍 꽂히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공항과 FST 두 공격수는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두 공격수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좌측 우측에는 뭐 좌측 공격수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뭐 방향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마지막 화장품 두 개를 말씀 좀 드렸습니다. 수비수 한국콜마와 그리고 미드필더 애경 산업은 말씀 좀 드려 공격수는 히든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색조 브랜드 혹시 우리 앵커님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룸앤. 저 압니다. 룸앤은 잘 씁니다. 유명하죠. 네.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웨딩 서비스 그리고 룸앤 이 화장품 사업본부와 이 웨딩 서비스 브랜드 아이웨딩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매출 대부분이 화장품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웨딩 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요새 화장품 어디 가서 사시죠? 올리브영 가서 주로 삽니다. 네, 올리브영 네. 중국인들도 관광 싹쓸이 가잖아요. 네. 정말 올리브영 보시면 이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2024 올리브영 어워드 색조베스트 인스타 주식하면서 참 별거 다 찾아보죠, 그죠? 네, 색조베스트 브랜드 인스타 팔로워 수를 보니까 1위가 페리페라 혹시 아시나요? 네. 페리페라가 1위입니다. 페리페라 1위고 2위가 바로 이 기업이 하는 롬앤 이가 이제 63만으로 2위. 우리가 뭐 이거 뭐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단은 가장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마켓 자체가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이 인스타 팔로워 수를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그죠? 네. 이 룸앤이 2위를 근접하게 이 1등을 쫓아가고 있다. 저는 올해 뭐 글쎄요 쫓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작년에 실적 좋아지는 거 보세요. 와, 뭐 멋지죠? 어디 작년에 영업이익이 150% 증가하는 회사들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죠? 매출 74%, 영업이익 150%. 자 그런 거예요. 중저가를 팔면 매출이 늘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그러니까 매출 상승폭 대비 영업이익이 좀 줄지 않나? 매출이 한 200% 늘어야 영업이익이 100% 줄지 않나? 많이 팔아서 많이 얻은 거니까요. 박리담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화장품은 말 그대로 제조 산업이 아니라 마케팅 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마케팅 산업입니다. 네. 얘네들이 제조하지도 않아. 이거는 ODM으로 받아서 얘네들이 마케팅을 하는 거죠. 나이키도 자기네들이 운동화를 만드나요? 나이키는 마케팅 회사예요. 네, 그런 것처럼 애플도 공장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화장품주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매출 원가와 꼭 영업이익 원가가 같지 않다라는 측면, 즉 매출이 14% 늘어도 중저가 팔아도 영업이익이 150%그 이상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 안 빠집니다. 정말 시장이 내려와 지금 바지끄덩이 잡고 시장이 내려 끌잖아요, 그죠? 코스닥이 한 7, 8% 밀리면서 빠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11선 주가가 옆으로 쭉 누워가면서 활주로 패턴을 비행기 활주로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죠? 옆으로 누워주면서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가다가 뽕!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맨 왼쪽에 놓을게요. 그리고 꼴문 앞에는 이 종목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예전에 한번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역시 화장품 반도체 이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혹시 방송하시다가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안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시다시피 2차 전지주가 없습니다. 네. 2차 전지주는 앞으로도 선수 기용할 때 웬만하면 저는 좀 고려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계좌 2차 전지 골머리 썩는 분이 계시면 와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조언을 드리니까 조언 받으시고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국가대표 명단에도 못 올리는 종목 말고요, 그죠? 네, 최소한 후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제가 저항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정제 말고 그 진짜 정제, 고순도 제품 정제하는 기업. 이게 지금 반도체 쪽에 가장 큰 화두는
저전력. 그러니까 HBM이 뭐예요? 이제 반도체 우리의 숙제는 챗GPT로 AI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 지금 전력 설비주들이 가는 게 뭐예요? 전력을 이제 엄청 먹거든요, 그죠? 이쪽이 많이 쓰고 많이 돌리고 적층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이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전기가 수요가 많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전력만 하는 게 아니고 수율을 잡아야죠, 그죠? 말씀 좀 드렸다시피 기존의 D램 공정단의 수율은 8, 90%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측 미세 공정단으로 들어가서 EUV 공정이나 HBM 공정으로 들어가면 수율이 6, 70%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걸 수율을 잡지 못하면 TSMC를 이길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핵심의 여러 가지 반도체의 이 향후 미래 기술의 수율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아요.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보시면 화학 공정단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온도를 제어해주고 또 환경도 여러 가지 제어해주고 공기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불순물 여러분들 찌개 끓이면 소고기 같은 거 끓이면 막 불순물 뜨면 어머니들이 이거 국자로 훅 퍼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 반도체 이 공정단에서 노광 공정에서 이 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노광 공정이 도포할 때 이거를 한번 싹 뿌리는 거예요. 이걸 도포를 싹 하면 포토레이스트 공정단에서 이걸 한번 싹 뿌리면 감광액 도포하기 전에 이걸 뿌려놓으면 감광액이 더 좋게 스며들고 불량률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높은 매출처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인텔, 듀폰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은 여기가 이제 중간 이 공정단으로 보면 세트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최상 세트 업체고요. 이제 벤더 업체들 ENF나 동진세미캠 이런 1벤더, 2벤더로 얘네가 또 나라면 얘네가 또 추가적으로 공정을 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벤더이자 2벤더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용 신너 그리고 외국에서도 지금 듀폰사를 올해 새로운 고객사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공격수라고 해서 아까는 최전방이 나와 있지만 얘는 상당히 좀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 오면 치고 올라가요. 자,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여기만 내면 빵 2번 또 여기만 내면 빵 3번만 내면 빵 지금 4번 자리에서도 가려다가 시장이 발목 잡았거든요. 그죠? 저는 이렇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4번 자리에서도 위로 1번 자리까지는 치고 올렸어야 되는데 워낙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를 지금 올려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최소한 3번, 1, 2, 3, 4번 자리까지 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중앙선에서 골대까지 질주할 수 있는 질주 본능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거죠. 치고 달리기. 지금 여기서부터 이 중앙선부터 21선 중앙선부터 시작해서 상대편 골대까지 최소한 4번 자리까지는 이 자리가 주가로 보면 한 20% 정도 되거든요. 한 20%는 하루에 그냥 내달릴 수 있다. 단독 드리블로 치고 올릴 수 있으니까 반도체 우리는 테마주 이정재 말고요. 이제 총선도 끝냈잖아요. 진짜 정제하는 기업, 수율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이 내려오면서 한 점에서 수렴을 하거나 만나게 되면 정말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는데 우리 지난 공격수였던 IMT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신 만큼 역시나 불기둥을 뿜어내주면서 단 3거래일 만에 또 41% 수익을 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들고 와주신 공격수에 있는 히든 종목 반도체 화장품 섹터에서 하나씩 챙겨와 주셨고 골문 앞에 배치를 해주셨고요. 미드필더 선수까지 들고 와 주셨는데 이러한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의 가이드를 따라가 보면서 함께 공략을 해보고 수익까지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